코와 단 하면 단으로 끝나니까 무슨 저희 어릴 때 아람단 이런 것처럼 뜨개 관련돼서 뭐 잡지?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 좀 편집해가지고 편지 형식으로 출근길에 열어보면서 조금 뜨개 생각을 하는 좋은 얘기 나오면은 그러니까 위안을 얻어요. 좀 힘든데 이번도 마감해보자. 약간 이렇게. 이래서 네. 뉴스레터 만들지. 뜨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계시는 코디터님과 단디터님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코아단에서 코디터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단디터입니다. 단디터가 원래 좀 저보다 먼저 뜨개를 시작해서 되게 그걸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어요. 되게 좀 전문적으로 보그 지도원 강의도 듣고 이러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뉴스레터를 하고 싶은데 좀 저는 사실 그냥 정말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연락을 했는데 흔쾌히 응해줘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뜨개 관련돼서 뭐 잡지?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 간행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짧게 즐기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좀 편집해가지고 편지 형식으로 출근길에 열어보면 저희가 월요일 7시에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출근 시간이랑 딱 맞아요. 좀 빨리 출근하시는 분들은 7시에 출근하시면서 열어보신다는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뜨개 생각날 때 가볍게 열어보고 뭔가 정보도 얻고 뜨개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냥 좀 가볍게 즐기는 좀 너무 무겁지 않게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가볍게 즐겨주시는 컨텐츠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심이 다 있던 것들에서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깊지 않나요? 저희가 약간 그렇게 그런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약간 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좀 깊게 좋아하는 소위 덕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것들은 항상 좀 더 알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뉴스레터도 발행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지도원까지 했는데 그냥 무작정 시간 되고 돈 있을 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겁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지도원까지 하게 된 거고. 덕후의 수준을 넘어서 보통 이제 지도원은 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네, 근데 또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뜨개를 전업하다가 그럴 수도 있죠. 뭐. 룰이라고 하면은 딱히 없어요. 네. 다 같이 그냥 한 분은 취재를 하시고 한 분은 편집 이게 아니라 네, 아니에요. 그럼 뭐 회의부터 전부 다 발행까지. 네, 저희 다 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뭐 이야기도 나누고 취재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인터뷰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배너 이런 것도 만들고 그 호수마다 메인 이미지를 맨날 새롭게 만들어요. 그런 것도 만들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유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관심 있게 본 내용들을 편집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런 관점이 생겼는데 단원님들은 어떠신가요? 단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메일을 받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읽다 보면 소위 글빨이라는 게 느껴요. 원래 어떤 걸 하시는지. 저희 둘 다 일단 건축학과를 나왔고요. 네, 맞아요. 저는 건축사무소에서 이제 전시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디자이너 겸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학과 친구의 친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건축학과 나오고 이제 저는 좀 정해진 루트죠. 건축사 사무소에 들어가서 건축사 따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프리랜서 건축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친구랑 그런 뜨개 얘기 같은 거 하고 주변에 조금씩 시작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뜨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왜 뜨개를 하게 됐고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뜨개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비슷한 걸 공유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이거를 할 때 되게 무념무상이 되는 그게 되게 좋다라던가 아니면은 노력해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게 좋다라던가 뭔가 우리는 비슷한 무언가를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마음으로 뜨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완성작품 올리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시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를 뭐 크롭으로 잘라버린다거나 약간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아, 사람의 성향이 되게 이 작품에 묻어나는구나. 뭐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 다양성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궁금해져서 뉴스레터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코디터한테 제안을 받았을 때 뉴스레터 형식으로 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받아보고 있는 뉴스레터가 뭐 있긴 했지만 뉴스레터에 대한 개념이 약간 좀 없던 상태였어요. 그 코디터가 저한테 해준 말이 그 명확한 독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있는 게 이 뉴스레터의 장점이다라고 말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 그냥 올리면은 누가 봤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레터는 주소록을 입력을 하면 내가 그 주소로 보내고 오픈도 했는지 확인이 되는 거니까 아, 내가 말하고 뭐 어떻게 보내는 것들이 누군가가 실제로 보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뉴스레터 괜찮은 것 같다, 뭐 이걸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단과 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코가 있어야 단이 만들어지니까 맞아요. 코와 단 하면 단으로 끝나니까 무슨 저희 어릴 때 아람단 이런 것처럼 약간 단체 같은 민초단 이런 거. 단체 같은 느낌이 나서 그래서 구독자님들한테도 단원님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우리가 둘이 해서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저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해요. 이거 네. 혼자 했으면 난 절대 못했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원래 친구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 그냥 카톡 같은 걸로 아, 이번 달에는 이런 거 해볼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월말에 발행을 하고 나서 다음 달은 주제를 뭘로 잡을까 이야기를 해서 그 달의 주제를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제를 정하고 나면 소재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 소재를 이제 둘로 나눠서 뭐 이번 호는 이게 나가고 그 다음 호는 이게 나가고 그렇게 정해 놓은 다음에 편집하기 전에 둘이서 또 엄청 얘기를 하는 거죠. 카톡으로 막, 아, 유튜브에 이런 거 있더라. 맞아. 뭐, 트위터에서 이런 거 봤다. 인스타에서 이런 거 봤다. 이러면서 그런 거 써볼까?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런 소재 고갈 현상이 네. 좀 완화가 된다라는. 네. 그리고 워낙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평소에 항상 레이더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보다가 뭐 이분 이거 인터뷰 한번 해볼까? 약간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걸로 한번 써볼까라거나 하면은 저희가 그 뭐죠? 노션 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하나씩 그냥 업데이트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소재 정할 때 그거 보고 우리 이거 괜찮았는데 이거 쓰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쏙쏙 가져와가지고 이제 하나의 또 주제를 만드는 홀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코디터가 기획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편안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성은 이제 매 호마다 달라지긴 하는데 그 주제를 정해 놓으면은 그냥 그 월별 주제에 따라가는 편이고요. 이제 그 주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저희는 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문 글을 쓰고 각자 맡은 소재 한 꼭지씩 쓰는 편인데 그런 소재 고갈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정해 놓은 코너 같은 게 있다면은 인터뷰하는 코너 있고 그리고 간간히 뜨개 친구라고 뜨개질 할 때 저희가 뭐 TV 보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 좀 뭐 보지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거 추천하는 콘텐츠가 이제 저희가 좀 갖고 있는 코너가 있고 이제 마무리는 항상 마커 이렇게 걸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커는 제가 먼저 달자고 했는데요. 뭔가 뜨개와 관련돼서 소개는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한 꼭지로 만들기엔 약간 분량이 안 나오는. 근데 얘를
뭔가 가볍게 그냥 뭔가 소비 스낵 컨텐츠 마냥 숏폼 약간 쇼츠 마냥 그렇게 제안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생각난 게 저희가 맨날 편물에 마커 달잖아요. 그냥 가볍게 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의미로다가 한 게 마커예요. 그래서 그냥 마커 달아드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커가 되게 반응이 좋아요. 저희가 생각하기는 조금 소소한 그런 것들이긴 한데 근데 막 얼마 전에 그 뜨개 약간 컴페티션? 옛날 영상인데 그것도 되게 클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찾는 것 같긴 하고요. 유튜브도 다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평소에 제가 뜨개만 보는 걸 얘가 아니까 계속 그걸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단 있고 그리고 평소에 그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누가 니트 입으면은 진짜 눈이 가거든요. 그치, 그러면은 그거를 맞아. 또 엄청 찾아봐요. 그러면은 또 막 브랜드도 막 알게 되고 저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리고 평소에 그 공예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공예박물관 이런 데 가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아 이런 작가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뭐 인스타그램 뭐 보다가 친구들이 스토리 이런 거 올려주잖아요. 그럼 저는 다 뜨개 계정이어서 뜨개 이야기만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볼까 하면 그냥 캡처해놓고 뭐 보다가 또 괜찮은 거 있으면 캡처해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일단 뭐 하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은 쿠디터한테 바로 카톡하고 그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포화달 뉴스레터는 꽤 괜찮은 뜨개 매뉴얼이다. 혹시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되게 감사할 그냥 저희 감사할 따름이 뿐이다. 따름이 뉴스레터에 가끔 이제 뜨개 영상 같은 링크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영상 링크가 들어가는 후가 오픈율이 훨씬 더 높은가요? 아니요. 오픈율은 네. 거의 비슷해서 저희 그 처음 발행했던 호만 좀 유난히 높았고 그 뒤에는 거의 비슷하게 오픈하시고 클릭률은 저희가 아직 세세하게는 다 못 보긴 했거든요. 모든 링크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그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그냥 다 보시더라고요. 다 열어보시고 너무 감사하게. 뜨개 편견? 제가 그 뉴스레터에서도 말을 했는데 제가 되게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뜨개에 대한. 처음 말한다면 나 같은 사람한테도 좀 좋은 뜨개를 좀 영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마음에 저는 뜨개 편견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던 거고 첫 호에 아마 제가 제 친구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냈었어요. 의외로 제 주변에 남자인 친구들이 훨씬 더 이 뜨개를 되게 오랫동안 취미를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뜨개를 한다 하면은 다들 여성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성스럽고 막 살림 잘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집에 실 먼지 엄청 많고 그렇잖아요. 실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고. 맞아. 근데 오히려 남자인 친구들이 자기들이 그거를 만드는 성취감도 되게 대단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되게 잘하는 거 보고 어떤 분들이 아직 읽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뭔가 이렇게 편견 없이 다들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그리너리안 인터뷰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7호 7호였어요. 근데 그때 환경에 대해 얘기하는 그 맥락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건데 인터뷰는 쿠디터가 했고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는데 그러니까 실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저 나름대로 공부가 되게 많이 된 그런 호수여가지고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비건이라고 하면은 음식에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옷도 막 비건 가죽 이런 얘기를 비건 레더 하지만 이런 거 그치? 비건 실 이런 거는 저희는 진짜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뜨개 옷은 좀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동물로 된 실이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리너리안과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다른 환경에 관한 것들도 찾아봤는데 맞아. 생각보다 나는 되게 뜨개를 하고 내가 내 걸 직접 만들면은 되게 환경을 생각하는 컨셔스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나 생각보다 아니네 라는 게 되게 통감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그 호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림수직 둘 다 되게 팬인데 거기가 이제 리브랜딩을 하고 계속 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이메일 보내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한림수직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호가 있거든요. 그 호도 되게 좋아하는 호예요. 그리너리안이나 뭐 한림수직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찾아보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연락을 해볼까?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평화의 정원 작가님은 사실 제가 어디 오프라인 뜨개 모임 같은 데를 갔다가 그분을 뵙게 된 거예요. 같이 일을 할 일이 생겨서 같이 일도 하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다가 공예 트렌드 페어 하신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뷰 제안 드렸는데 응해주셨던 것 같고 제타한 작가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소개를 드렸었던 다시 입다 연구소랑 같이 추선을 많이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다시 입다 연구소랑 같이 그때 행사했었을 때 저희를 아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잘 보고 있다고 먼저 연락 주셔가지고 때마침 그때 쓸 소재기도 하고 저희도 제타한 작가님이 하시는 작업이 너무 좋아서 소개를 했었어요. 약간 그 가끔씩 그렇게 인스타그램에 되게 좋다고 스토리 올려주시거나 DM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모르겠어. 이게 어려운 질문이죠. 네,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롤링페이퍼에 가끔 남겨주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좀 칭찬이 좀 많은 것 같고 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저 롤링페이퍼 항상 보거든요. 뭔가 좋은 얘기 나오면은 그러니까 위안을 얻어요. 좀 힘든데 이번도 마감해보자. 약간 이렇게. 이래서 뉴스레터 만들지. 약간 이런 진짜 그런 느낌. 네. 악플은 없었나요? 악플이라기보다 약간 피드백 정도? 뭐 링크가 틀렸어요. 네. 저희가 좀 링크 실수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 저희가 어떤 걸 쓰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도 있어요라고 오히려 정보를 주시는 것들. 맞아. 공예는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표절이라던가 째려뜨기라던가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 저희가 헷갈려서. 이게 맞나라는 게 그냥 저희도 이게 되게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맞아.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약간 뉴스레터에 막 저희 어조를 많이 안 담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나름 뉴트럴한 톤으로 가려고 해요. 이 뉴스레터가 어떻게 보면 편지인데 받은 사람이 너가 잘못됐어 라는 말을 듣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는 싶어요. 맞아. 약간 구글 폼 같은 걸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째려뜨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한 저희도 되게 해보고 싶은 소재예요. 롤링페이퍼에 깐 달걀씨 분이 깐 달걀씨 분이 그 롤링페이퍼에 그 메탈에 대한 걸 남겨주셨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인데 너무 진짜 제가 포디터한테 얘기하듯이 너무 신나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막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어조로 그 메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도 알게 돼서 재밌고 이렇게 재밌는 어조로 누군가 롤링페이퍼에 남겨주셨다는 것도 또 되게 색다르고 좀 기분이 그때 좋았거든요. 왜냐면 소재도 없고 네,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제 헤비메탈을 쓴 거예요. 상뜨내기 님이라고 계시는데 맞아. 그 마음의 평화 이런 거에 관해서 썼던 저희 호가 있어요. 근데 그 분이 그거를 읽고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었는데 뜨개를 하면서 약간 여유를 찾아보겠다, 뜨개를 할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글을 써주셨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인지 겪으신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모르지만 근데 저희가 쓴 글을 보고 위로를 받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약간 내가 쓴 글을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다니. 맞아. 그래서 되게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맛에 뉴스레터 한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저희도 뉴스레터를 하면서 엄청 많이 알게 되고 되게 새로운 관점을 얻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원들한테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뭔가 제안 드린다 해야 제안을 되나? 드려야 되나?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저희 뉴스레터는 저희는 정말 에디터일 뿐이고 그냥 소재와 주제에 맞춰가지고 편집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던가 이런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뭐 단원님은 어떠세요? 맞아. 단원님의 생각은 어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입다 연구소를 원래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호스트를 구하시길래 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됐었거든요. 다시 입다 연구소가 하는 게 21% 파트가 사놓고 입지 않는 옷이 21%다. 근데 저희는 이제 실 교환을 같이 했었거든요. 저희도 저희 옷이랑 실이랑 들고 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지 않고 안 쓰는 실은 21%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오프라인 행사가 처음이고 저희 둘이랑 다른 친구 2명이 도와줘가지고 되게 힘들게 진행을 하긴 했어요. 좀 힘들고 좀 빠듯하게. 근데 이제 와주신 분들이 엄청 되게 좋아하시고 맞아. 그리고 그런 실 교환하는데 거의 캐리어 같은 거에 자기 실 담아 오셔가지고 또 바꿔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만나보고 이렇게 실을 사지 않고 교환하는 방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되게 좋구나. 약간 이런 거에 목말라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을 항상 새로 사야지? 이런 개념만 있었다면 약간 이 파티를 통해서 실도 교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실 회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가져다 놓으면 누가 보고 있다가 바로 가져가시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교환도 되게 많이 됐던 그런 행사였어요. 다시 직접 주최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실 교환하는 사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고 싶죠. 1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전업이 아니고 오프라인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뭐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행정적으로도 맞아, 그렇고 맞아.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약간 적절한 선에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대관료여가지고 그렇죠. 네, 왜냐면 저희가 다 사비 들여서 한 거였거든요. 21% 파티는 지원해주는 거는 키트 정도? 네, 그 네. 측에서 저희가 대관료 내고 이동하는 거 내고 네, 그렇게 행거도 대여하고, 빌리고 네. 그랬거든요. 설치도 저희가 다 하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좀 뿌듯하기도 했던 그래서 네. 다시 하고 싶은 다시 입다 연구소에서 하는 방식을 차용한 건데 의류를 가져오면 티켓을 받고 그 티켓으로 가져가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티켓이 만약 남는다면은 다음번에 있을 이 교환 행사에서 그 티켓을 들고 와서 또 교환해도 되고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근데 그날은 거의 다 그냥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네. 수익 생각을 안 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도 수익 없이 1년 동안 그래서 광고를 받거나 하는 게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수익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아쉽게도 광고도 그냥 도서 증정 이벤트 정도는 해봤지만 저희가 받는 외에는. 광고는 아직 뭔가 근데 계속 머릿속에서 약간 이 색깔도 좋고 저 색깔도 좋고 이런 게 있어서 아직까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본업이 있다 보니까 또 본업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어떻게 2개를 잘 좀 길고 얇게 잘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MBTI가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래요? 두 분의 MBTI는 어떨까요? 저는 ISTP입니다. 저는 ENTJ요. ENTJ요? 네. 아니 P시라고요? 네, P예요. 그러면 모든 계획은 다 여기서 정하시나요? 제가 좀 성격이 약간 뭔가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바로바로 하는 편인데 그거를
구체적인 계획을 잘 안 세우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말하고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친구가 옆에서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해주니까 약간 상호 보완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그 다시 입다 연구소도 사실 그 21% 파티도 저였으면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뭐 장소 대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정이 딱딱 나와야지 이제 지원을 하는 스타일인데 네, 제가 일단 먼저 지원하고 코디터가 먼저 지원하자. 그 다음에 장소를 빌리자. 느슨한 연결을 지향점으로 삼아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거든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단원님이신 것 같은데 저희 공식 이메일로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사진 한 장이 온 적이 있어요. 판물 사진 한 장이. 근데 그 어떤 사연인지도 모르겠는데 판물 한 사진이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뭔가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인 건 줄 알고 올리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아직 오프라인 공간은 저희 아직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온라인에서라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집에서 혼자 편하게 뜨다가 누군가한테 뭔가 뜨게 얘기하고 싶을 때 들어와서 그냥 글 쓸 수 있고 이런 장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인터뷰를 지금은 지인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좀 괜찮은 분들한테 컨택을 하고 이런 식인데 다음번엔 뭔가 릴레이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지 아빠님을 인터뷰를 하면은 아지 아빠님한테 다음 니터를 추천해 주세요 해서 릴레이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저희가 다 네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흑비니트가 나올지도 모를 일인 거잖아요. 이제 시즌2 방향은 느슨한 연결로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느슨한 연결이란 거는 내가 좀 이렇게 뜨개를 혼자 하다가도 좀 외롭거나 심심할 때 뭔가 이렇게 코아단에게 다가가가지고 얘기를 듣거나 얘기를 하거나 약간 그런 방식의 시즌2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